혹시 공짜라는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치명적인 공짜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볼게요.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 들어보셨나요?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생소한 개념이죠. 전세로 10년 살아보고 결정하자 라는 매력적인 제안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이 협동조합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며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실체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갈피를 못 잡는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콕부동산연구소의 공배준입니다. 최근 천안에서 10년 살아보고 결정하자는 매력적인 슬로건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처음 듣기에는 마치 공짜 같은 느낌이죠. 저는 솔직히 처음엔 관심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사무실에 분양 대행사에서 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말 듣고 나니까 야, 이거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 싶어 깊이 파봤거든요. 오늘은 그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관심을 가지고 이 영상을 보셔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공동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등 주택시장에 다양한 임대주택이 있다는 것은 아실 거예요. 그 중에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의 시작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1년에 제시한 소행주, 즉 소통이 있는 행복한 주택이 이 사업 모델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여기서는 조합이 주택을 건설해 조합원에게 저렴하게 임대한 후 나중에 분양권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어요. 이 모델의 가장 큰 매력은 청약통장 없이도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었죠. 지금 천안에서도 이런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전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자본을 투자해 아파트를 건설하고 그 결과로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10년 후에는 분양 전환이 가능해질 수도 있죠.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사업의 주체가 되어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죠.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에 참여하는 과정 어떻게 진행될까요? 첫 번째 단계는 발기인 모집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함께 무언가 큰 일을 시작한다고 할 때 그 일을 이끌어갈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 시작이 발기인 모집 단계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추위 또는 추진위원과 똑같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과거에는 조합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기인을 모집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출자금을 납입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반환 규정이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는 조합 승인과 조합원 모집 수리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청약 철회나 가입비 등의 반환 규정이 명확해지죠. 대체로 규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30일 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해요. 천안에서 진행 중인 많은 사업들이 현재 이 단계에 있어요. 발기인 모집, 협동조합 설립,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이 인허가죠. 이 인허가는 사업 승인을 받거나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말은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착공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 천안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이 없으며 건축 허가를 받은 곳도 없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조합원이 되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면 일반적인 임대계약서가 아닌 조합 가입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전세가 아니에요. 계약금이나 출자금 납입하고 보증금이나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게 되죠. 그리고 건축이 완료되면 10년간 거주하면서 분양 전환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지는 구조예요. 이런 절차들이 복잡하게 느껴지셨나요? 중요한 건 모든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왜 이런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파트 건설해서 바로 분양하면 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파트 기껏 지어놨더니 전세를 놓는다? 이게 무슨 이득이 있길래 이런 복잡한 사업 구조를 선택하는 걸까요? 현재 진행 중인 많은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 사업들은 원래 분양을 목적으로 준비하던 사업지들이에요. 하지만 프로젝트 파이낸싱, PF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즉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면서 큰 문제에 직면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전에 브릿지론 같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주택기금에서 저렴한 이자로 건설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민간임대주택 건설 자금 대출이라고. 이 과정에서 사실상 개발자들은 자신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위험을 전가하게 되죠. 만약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의 출자금만 사용하고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요. 조합원들이 납부한 출자금을 운용비나 대행 용역비로만 사용하고 실제 주택 건설에 필요한 토지조차 확보하지 못해 조합원들이 피해본 사례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초기에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서로 협동을 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주택을 건설하는 아름다운 이념이었어요. 하지만 조합원들은 실질적으로 정보도 얻지 못하고 권리도 제약적인 투자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잘못되었을 때는 모든 책임을 떠안은 투자자처럼 말이죠. 자, 그럼 투자자라면 이득이 있어야겠죠.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메리트를 들여다볼 때 처음에는 마치 모든 게 완벽한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자격 제한 없이 전매 제한도 없고 세금 부담이나 주택수 포함 걱정도 없으며 청약 제한이나 매매 부담도 없다니, 와, 이거 모든 것이 없는 것 같죠. 이런 부분들은 마치 과거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광고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줘요. 하지만 여기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실제 이득을 따져보아야 해요. 많은 혜택이나 무이자 유혹, 심지어 전매 무제한과 같은 조건들이 분양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프리미엄이라는 건 누군가 넘겨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프리미엄 시장에 누군가 넘기려면 자격을 누군가 인수해야 되고 그 인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많을 때만 이게 현실화됩니다. 우리들이 보고 있는 사업지들이 특별히 뛰어난 입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택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단순히 프리미엄이 붙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얘기가 아니고 10년 뒤에 분양 전환할 때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거야. 만약 10년 후에 가격이 무조건 오를 거라는 가정하에 지금은 투자를 해야 한다면 그냥 현재 시장에서 집을 사는 게 더 나은 선택 아닐까요? 주변에 전세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는 아파트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위험 부담을 지면서까지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메리트가 크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얻는 이득에 비해 위험은 상당히 높다는 점을 인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사업이 왜 위험 요소가 높다고 언급되는지 궁금해하실 거예요. 몇 가지 주요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작은 장애물이 아니라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큰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문제는 조합원 모집이 발기인 상태에서 이루어질 때입니다. 이 경우 출자금에 대한 반환 규정이 명확히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죠. 천하는 발기인 모집에서 조합원을 모으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 확보 문제예요. 이 문제는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진행될 수 없어요. 특히 필요한 모든 동의서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이 제대로 모이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권 확보에 실패해 사업이 큰 지연을 겪거나 조합이 해산될 위험도 있습니다. 천안에서 진행 중인 몇몇 사업장은 토지 사용 승인 권한이 아니라 토지 소유권 확보 후 신탁사에 이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더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한 전략에 불과해요. 이 과정에서 만약 사업이 지연되면 나중에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받은 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은 누구 몫이다? 조합원들의 몫이다. 이처럼 토지 확보와 관련된 문제는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죠. 토지 소유권 이전과 같은 결정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상당한 위험을 조합원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부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위험 요소는 임대 보증금의 안정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많은 대행사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라는 허그의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임대 보증금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 자금을 기금 대출로 받기 위해서는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게 필수예요. 하지만 이런 장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요.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서 허그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짓고 있는 민간 임대주택 중에서도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단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임차인에게 큰 불안을 줄 수 있겠죠. 표면적으로 제공되는 안전장치와 보호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과 관련된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짚어봐야 할 문제는 바로 사업인가 고시나 건축 허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주 기초가 되는 단계예요. 하지만 천안에선 아직까지 사업인가 고시나 건축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업장에는 사업 승인 받았다고 보여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양을 하기 위해 준비했던 아니면 지역주택조합으로 진행하고 있던 그 곳에서 그 이전 사업에 대해서 주택건설사업 계획 변경 승인만 있었을 뿐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후 사업 승인 및 건축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특히 천안지역에서 발표한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 현황을 보면 승인 대상이긴 하지만 실제로 사업 승인을 받은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에 대해서도 문의해본 결과 접수된 상태만 확인될 뿐 실제로 허가를 받은 곳이 없어요. 이 사업 왜 시작했다고 했죠? PF 대출이 안 나와서. 문제는 건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선행 조건이 뭐냐? 바로 사업인가 고시나 건축 허가가 필요해요. 하지만 이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허그에 대출 승인 났다고 하고 있죠. 만약 사업 승인이나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사업 지연이 가져올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네 번째와 연계되는데요. 건축 허가 전에 제공되는 홍보 내용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에요. 시공 예정사 브랜드나 동호수 지정자와 같은 사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조합원 모집을 위한 모집 공고문인데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건축 허가 완료 전 조합원 모집을 위한 것으로 향후 사업 개요 및 사업 일정은 건축 허가 승인 절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홍보관에 설치된 마감 품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최종적인 마감 품목은 선정된 시공사와 협의하에 결정하기로 한다.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죠. 상기 동호수 배정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 허가 완료 시 최종 확정됩니다. 사업 인허가 받은 곳 없다고 했죠? 그럼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는 겁니다. 결국 이는 모든 조합원 모집을 위한 초기 단계의 공고문 내용이며 실제 사업 개요나 일정은 건축 허가 승인 절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고 분양 전환을 할 때의 분양가 문제입니다. 많은 이들이 임대 기간 종료 후 전세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는 약속에 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제가 봤을 때는 사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5년 혹은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가격을 현 시세로 책정하면서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분양 전환 가격을 맞추지 못해 집에서 나가야 했던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임차인에게 큰 불안과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겠죠. 천안은 아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매매 예약금을 받았는데 이 매매 예약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실제로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분양 전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문제는 착공 약속과 출자금 환불 보장이에요. 사업자들이 때때로 제공하는 이른바 안심보장 증서는요, 마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신뢰감을 주기 위해 발행하고 있는 거예요. 착공을 언제까지 하겠다, 안 하면 출자금 모두 환불해 주겠다라는 약속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보장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에요. 최근에 법원에서는 안심보장 증서가 계약자들을 착오를 일으키고 그래서 그 착오로 인해서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온 사례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조합이나 신탁사가 출자금을 환불할 그 능력이 없다면 이러한 판례도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이건 마치 누군가가 차용증을 써주고
공증까지 해준 다음에 돈을 빌려갔지만 나중에 그 돈 갚을 능력이 없다고 배째 라고 말하는 상황과 유사하죠. 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처럼 착공 약속이나 출자금 환불 보장과 같은 안심 보장 증서의 제공은 결코 내 돈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위험들은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꼼꼼히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해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에요.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려는 조합원은 사실상 공동사업의 투자자로서 사업의 지연이나 취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사업 승인이나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예 불허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 꼭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또한 안심보장증서와 같은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조합원 모집 시 홍보되는 아파트 건설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조합원 탈퇴 시 출자금 환급이나 추가 납입금에 관한 규정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사항을 고려했을 때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메리트는 분명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성공했을 때의 이득과 실패했을 때의 손실을 신중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만약 성공했을 때의 이득이 1인데 실패했을 때의 손실이 막 100이야. 아니면 우리 집 기둥이 뿌리가 뽑힐 것 같아. 그러면 그런 투자는 다시 생각해보는 게 현명하겠죠.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모두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지역주택조합,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 사례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현혹되는 광고나 낮은 계약금에 집중하지 마세요. 필요하시다면 해당 지자체의 질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조합원에 가입하여 사업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업주라는 인식을 가지고 실패 시 리스크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떤 사업이든 공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콕부동산연구소의 공배준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